뉴워크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10분. 2024년 이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이 FAA로부터 파트 135 인증을 받았거든요. 항공운송 사업자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제 형식 증명 하나만 통과하면 하늘을 나는 택시가 뉴욕 상공을 누빌 수 있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 티커 ACHR.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시작한 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유나이티드 항공, 스텔란티스 같은 거물들과 손을 잡고 도시의 하늘을 바꾸려 하는지, 전기 수직 이착륙기 미드나이트가 만들어갈 새로운 교통혁명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평일 오후 5시 퇴근 러시아워가 시작됩니다. 뉴워크 공항까지 가야 하는데 택시를 타면 2시간, 지하철과 에어트레인을 갈아타도 1시간 30분. 그런데 만약 10분이면 간다면 헬리콥터? 아닙니다. 소음도 적고 배기가스도 없는 전기 항공기입니다. 이것이 아처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아담 골드스타인과 브렛 에드콕. 2018년 2명의 창업자가 팔로알토의 작은 사무실에서 아처 에비에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골드스타인은 연쇄 창업가였고 에드콕은 플로리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였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도시의 교통체증을 하늘로 해결한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플라잉카? SF 영화 이야기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2020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처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최대 200대를 선주문한 겁니다. 세계적인 항공사가 이비톨의 가능성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왜 유나이티드였을까요? 스콧 커비 CEO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의 연결이 항공여행의 가장 큰 병목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가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워크 허브는 맨해튼과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최악이라 완벽한 테스트베드였죠. 아처의 핵심 기체는 미드나이트입니다. 왜 이런 이름일까요?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 충전이 빨라 하루 종일 백투백 운항을 할 수 있죠. 12개의 로터, 6개는 수직 이륙용, 6개는 수평 비행용입니다. 최대 4명의 승객과 1명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전기 추진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조용합니다. 헬리콥터의 10분의 1 수준 소음이죠. 둘째, 친환경입니다. 배기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제트 연료 대신 전기를 쓰니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대 난관은 인증이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이비톨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어떻게 규제할지 몰랐죠. 헬리콥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이 애매한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수년간의 협의 끝에 FAA는 특별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아처가 받은 파트 135 인증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항공운송 사업자 자격입니다. 에어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죠. 조종사 훈련, 정비 프로그램, 안전관리 시스템, 모든 것을 FAA 기준으로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건 형식 증명, 타입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기체 자체가 안전하다는 인증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보잉 737 맥스가 형식 증명을 받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기존 737의 파생형이었는데도요. 완전히 새로운 이비톨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처에겐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 공군입니다. 2024년 AF웍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 4,2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죠. 공군이 미드나이트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군용 검증은 민간 인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산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스텔란티스가 등장합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을 만드는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죠. 2023년 스텔란티스는 아처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조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조지아주 코빙턴. 스텔란티스와 아처가 함께 만드는 생산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 대량 생산 기법을 항공기 제조에 적용하는 거죠. 로봇 용접, 자동화 조립, 품질 관리 시스템.
항공기를 자동차처럼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테슬라가 증명했습니다. 전기차도 처음엔 소량 수제작이었지만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이비톨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추진 시스템은 내연기관보다 부품이 적어 자동화가 쉽습니다. 자금력도 탄탄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4억 3천만 달러, 2025년 2월 3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했죠. 블랙록 같은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인증과 초기 생산까지 버틸 충분한 탄약을 확보한 셈이죠. 경쟁은 치열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가장 앞서 있고 릴리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도 뒤를 쫓고 있죠. 하지만 아처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라는 확실한 고객, 스텔란티스라는 제조 파트너, 그리고 미 공군이라는 든든한 후원자. 2025년 10월 20일 아처는 대한항공과 한국 상용화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최대 100대를 도입하여 한국 도심항공교통 시장 진출을 위해서죠. 김포 여의도, 인천 강남 같은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완벽한 시장이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째, 인프라입니다. 버티포트라고 부르는 이착륙장이 필요한데 도심에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둘째, 소음 규제입니다. 헬리콥터보다 조용하다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추락하면 9.11 이후 도심 상공 비행은 극도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넷째, 날씨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전천후 운항이 가능할까요? 가장 큰 과제는 경제성입니다. 초기엔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뉴워크 맨해튼 구간이 200에서 300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헬리콥터와 비슷한 수준이죠. 대중교통이 되려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야 합니다. 아처는 규모의 경제로 이를 해결하려 합니다. 대량 생산으로 기체 가격을 낮추고 자율 비행으로 조종사 비용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를 효율화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거죠. 2030년까지 우버 블랙 수준의 요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드나이트의 성능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항속거리 100마일, 최고속도 150마일, 충전 시간 10분에 다음 비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더 멀리, 더 빨리, 더 오래 날 수 있을 겁니다. 아처가 그리는 2025년은 이렇습니다. 형식 증명 획득, 초도 생산 시작, 뉴워크 맨해튼 시범 운항.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면 2026년엔 정식 상업 운항이 시작됩니다. 하루 수십 편이 뉴욕 상공을 오가는 거죠. 더 먼 미래엔 어떨까요? LA 다운타운에서 LAX까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산호세까지,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에어택시가 일상이 되는 거죠. 아침에 집에서 나와 동네 버티포트로 가고 10분 만에 공항에 도착하는 세상. 아처 에비에이션 ACHR. 도시의 하늘을 바꾸려는 야심찬 도전. FAA 파트 135는 통과했고 이제 형식 증명만 남았습니다. 유나이티드가 기다리고 있고 스텔란티스가 대량 생산을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뉴워크에서 맨해튼까지 10분. 이 문장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도시인들에게 하늘길이 열리는 거죠. 100년 전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열었다면 이제 아처가 도시의 하늘을 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형식 증명도 받아야 하고 대량 생산도 해야 하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뗐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아처의 미드나이트가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